네, 오늘은 조건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이 한번 정해진 대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구조였죠. 물론 이제 반복문은 그러한 어떤 블록을 몇 번을 n번을 반복하느냐 그렇게 해서 되도는 것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장들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형태였다면 오늘은 이게 분기가 일어나요. 조건을 딱 항상 이렇게 마른 목걸이라고 해서 플로우 차트에서는 마른 목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일로 갈 것이냐, 네, 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도 어떤 갈래길이 나오면은 A라는 길로 갈 것이냐, B라는 길로 갈 것이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위에서부터 쭈루루루 흘러나가다가 이 조건을 만나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참이면 뭐 yes, 뭐 거짓이면 뭐 no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참이면 A의 길로 거짓이면 B의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른 이제 흐름 분기인데 역시 뭐 예제를 하나 갖고 하죠. 우리가 어떤 정수의 값을 입력을 갖다가 받아서 그 정수의 값이 양수이면 뭐 어떤 이쪽 길로 가고 그 값이 음수이면 뭐 요 길로 가는 이런 거를 한번 선택해 보는 걸로 합시다. 뭐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죠.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또는 뭐 세 갈래 길도 있죠. 뭐 양수냐 플러스냐 뭐 마이너스냐 0이냐 네, 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예제를 푸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은 정수를 입력해서 양수인지 판별하는 부호를 어떤 그쵸? 부호 판별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빔 프로젝트로 해서 받침을 하고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하여 그랬으니까 일단은 scanf를 써야 되겠죠. scanf를 써야 되니까 네, 이것을 추가 네, 프로젝트명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네요. 한번 상관없죠. 프로젝트명이 네, x 1-1 네, 다시 봅시다. 정수 입력 판별 부호 판별 이렇게 해서 C++ 파일을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sharp include 그쵸. 무조건 이거는 전처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tdio.header 파일 지난번 제가 시험 문제에서 스튜디오 하나 해놓고 고쳐봐라 했는데 제대로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처음에는 네, scanf를 이용해서 그렇죠. 정수를 입력하려면 포맷을 %d로 하고 정수 입력한 것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겠죠. 뭐 A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n%를 붙여서 A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A가 선언돼야 되겠죠. 정수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int형으로 네, A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커서 깜빡거릴 테니까 뭐 조금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나 넣을까요? 뭐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서 조건문인데요. if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써보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죠 벌써. 가로 열고 네, 항상 형태는 이렇게 조건문의 형태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의 형태는요, 기본형이 네, 조건문의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이 그쵸. if라는 면정을 쓰는데 if하고 가로 열고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네, 조건은 주로 이제 관계 연상자인데요. 관계 연상자로서 조건이 참이면 네, 1, 거짓이면 0이거든요. 그래서 else, if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문장이 statement라고 하는데 뭐 우리 문장 또는 statement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조건이 참인 경우, 그쵸?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해당하는 참인 경우에만 네, 실행되는 문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f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는 문장은 참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else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그때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뭐 B라고 합시다. 스테이트먼트 B는 거짓인 경우, 저 조건이 여기를 뭐 B라고 그러고, 네, 여기를 뭐 스테이트먼트 A라고 한다 그러면 이 B라는 문장은 else 다음에 있는 거니까 조건이 네, 거짓인 경우, 거짓인 경우에 네, 실행되는 문장이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식은 if하고 조건이 들어가는 요 문장과 else하고 또 뭔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거를 갖추게 되니까 그런 문장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도 if하고 네, 조건이 참인데 이 조건에서는 이게 양수 A의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0보다 크면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입력한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큰 경우에 어떤 실행되는 문장을 하나 넣어보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엔터 치면은 바로 이렇게 탭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스테이트먼트 A가 들어가고 else 이 문장이죠. 여기서 다시는 탭이 걸릴 테니까 여기서도 else 하고 네, 이 자리에는 저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봤을 때 A인 경우에는 네, 0인지 아닌지 구분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printf를 써서 A가 양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이 문장은 printf를 써가지고 네, 뭐 입력한 정수는 0보다 큰 경우니까 플러스 양수 네, 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실행하는 문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else는요, 이것이 아닌 경우니까 음수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네, 입력한 값은 음수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음수인 경우는 0보다 작은 값인데 0과 같은 경우도 있죠. 0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 할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if 네, A가 네,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else 문장은 없어도 됩니다. 이거를 없어도 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헉세를 써가지고 옵션으로 네, if하고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표현되면은 if하고 else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네, 이게 흐르다가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어떤 요거를 수행하고요. 여기 참인 경우에만 yes, 거짓인 경우에는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실행하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안 하는 거죠. 뭐를 실행을 안 하고 바로 건너뛰고, 얘는요, 실행한 다음에 다 또 요리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두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거니까 어떤 if하고 else가 없는 경우에는 네, 참인 경우에는 실행하고 통과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 안 하고 건너뛰어까지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영어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죠. 끝! 이걸로 끝내버리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여기 다음 문장을 하나 그냥 넣어볼까요? 하나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F 네 이래서 네 그냥 여기는 뭐 네 프로그램 끝 프로그램 마침 이렇게 넣어봅시다. 네 이렇게 실행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제 실행하는 순서를 여기서 따지는 건데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정수 입력하고 스캔F에서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if 문장을 만났어요. A가 0보다 크냐 해가지고 큰 경우에는 이거 얘를 실행하고요. 크지 않으면 그냥 얘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얘는요. 큰 경우에도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또 얘로 가죠. 얘를 실행하는 거니까 0보다 큰 경우에는 얘와 얘를 실행하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건너뛰고 얘만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나 확인해 봅시다. 체크해보고 네 정수를 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네 양수입니다. 실행하고 프로그램 마치기 두 줄이 실행됐죠. 이것처럼 문장의 흐름이 양수인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고 얘도 실행됐죠. 그러나 이제 네, 만약에 0이라든가 음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0을 실행하는 경우 0인 경우에는 0보다 크다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마침만 존재하잖아요. 네, 음수도 한번 해볼까요? 음수도 실행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 실행했어요. 그러면 역시 프로그램 마침, 그러니까 얘를 건너뛰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네, 요것이 첫 번째 if문입니다. 그러니까 if문의 가장 기본형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건이 존재를 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그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흐름이 얘를 건너뛰어서 얘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스킵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입력한 교수는 양수라는 문장은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건너뛰어서 얘를 실행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마침이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입력한 정수는 양수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러면 조건을 한 번 더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요건 실행했죠.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은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달아 들어가는 거죠. 조건 이렇게 있고 이번에 음수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네 음수인가 따져서 음수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첫 번째 양수입니다 하면은 양수 조건에서는 얘가 걸렸으니까 얘를 실행할 거고 음수 조건에서는 얘가 실행이 안 됐을 테니까 얘가 실행 안 되고 프로그램 맞춤으로 갔겠죠.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얘가 실행 안 되고 여기서 음수인 경우 얘는 실행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둘 다 조건이 안 맞는 경우 뭐예요? 같은 경우죠. 0과 같은 경우는 얘도 실행 안 될 거고 얘도 실행 안 될 거고 바로 프로그램 마침으로 할 것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Ctrl F5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처음에 2를 넣으면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하고 프로그램 마침 들어가겠죠. 양수입니다 하고 프로그램 마침. 두 번째 조건 이번에 음수를 넣었을 때는 음수입니다 하고 프로그램 마침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음수입니다 하고 프로그램 마침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같은 조건 0인 경우에는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다 실행을 안 하고 프로그램 마침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달아 if문이 if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만약에 문장을 두 개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입력한 경수는 양수입니다 하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갔다고 봅시다. 두면 네 입력한 경수는 양수입니다. 또 두 문장을 넣읍시다. 입력한 정수는 뭐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두 문장을 if문에 들어갈 때는 네,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쳐줘서 두 문장 전체를 문장이 두 장 이상일 때는 블럭을 쳐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조건을 따질 때 해당되는 값입니다. 뭐 양수입니다. 입력한 값은 양수는 0보다 큽니다. 뭐 같은 말을 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문장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럭을 쳐줘야 됩니다. 뭐 입력 성장수는 0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네. 자, 이제 또 실행을 보죠. 실행해 보고 두 개의 문장일 경우에는 네, 이렇게 뭐 1인 경우는 네, 양수입니다. 0보다 크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갔죠. 또 실행해 봤을 때 음의 값인 경우에는 네, 실행하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음수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놔야 얘가 제가 실행된 건지 제가 실행된 건지 모르니까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네, 작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씩 나왔죠. 만약에 이렇게 탭만 걸어주게 되고 얘네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쓰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얘가 조건에 맞았을 때는 얘가 실행되잖아요. 얘는요 조건 없이 탭만 걸었지만 블럭 안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실행되는 값이 됩니다. 또 얘의 조건에 맞는 거는 얘고 얘는 항상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경우에는 0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실행되고 얘 무조건 실행되고 얘도 실행 안 되지만 얘는 무조건 실행되죠. 왜? 블럭 안에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A의 음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을 따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프로그램에서 과연 네, 뭐가 빠졌나봐요. 쪽쪽쪽 뭐가 빠졌을까요? 어디 자, if는 0보다 작고 문제가 없는데요. 뭐가 기다리는 데서 빠졌나보다. 네, 이런 게 기다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 누르고 자, 1 이렇게 치면은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보다 크면은 양수입니다. 실행하죠. 큽니다는요. 큽니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네. 왜? if문에 해당되는 건 이 한 문장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만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탭은 걸렸지만 항상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습니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if문에서 해당되는 조건은 그 다음 문장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얘는 탭은 걸려 있어도 무조건 실행되는 문장이고 얘까지 조건에 넣으려면 아까처럼 블럭을 쳐서 그 조건에 해당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네,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쵸 블러킹을 해줘야 이제는 if하고 블럭이란 것 자체가 한 문장으로 만드는 효과거든요. 그쵸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효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것이 if문의 연습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이거를 ex 발-2 해서 사칙 연산을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네, 사칙 연산 조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부호를 이제 더할 거냐 뺄 거냐를 정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A와 B를 입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더할 거냐 뺄 거냐를 우리가 자, A와 B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뭐, 옵션을 뭐, N이라고 합시다. N이라는 옵션을 정해가지고, 네, 또, 이 두 개를, 뭐, 예를 들면, 프린트, F 해가지고, 네, 더하기를 하는 거는, 더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 1이고, 네, 뭐, 그쵸. 1을 더하기 이렇게 할까요? 1은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는 뭐, 2라고 그럽시다. 네, 2는 빼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1은 더하기고 2는 빼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뭐 이런 거를 딱 하나 두 번째 거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 n의 값에 따라서 네, 곱할 거냐 더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로 네, 이렇게 또 이건 퍼센트 D였네요. 여기 고쳐야 되고 네, 이렇게 하고 D 값을 해서 N 값을 우리가 N%로 또 넣어서 N의 값에 따라서 선택 1이면 더하고 2면 빼기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네, N의 값이 1이면 할 때는 N이 그쵸 N이 1이면 네, 이렇게 해주면 네, 같다는 뭐죠? 같다라는 조건은 요거죠. n이 1이면 그때는 더한 결과. 네. 뭐 더한 결과니까 더한 결과는 네. 이렇게 해서 퍼센트 D로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더한 결과는 두 개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A와 B를 더한 결과가 퍼센트 D에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if n이 2면 이렇게 되겠죠. n이 2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뺀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거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뺀 결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것이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실행해 보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존 항목으로 해서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별 이상한 게 막 들어갔나봐요. 네, 이렇게 해놓고 삭제 이렇게 합시다. 네. 제거. 자, 일단 실행되나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할까요?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류가 없다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뭐 3과 뭐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더할 거냐 뺄 거냐 2를 선택하면 네, 더한 결과 8 이렇게 실행되죠. 자,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또 3과 네, 5를 입력하고 빼고 싶어요. 그럼 2를 입력하면은 네, 뺀 결과 이렇게 실행되죠. 이것도 아까랑 무사한 문제인데 입력한 값이 1이면 얘를 수행하고 2면 얘를 수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제 else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else if라는 문장이 있어요. else if를 써가지고 n이 1이면 얘를 실행하려면 else를 넣어주게 되면 1이 아니면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면서 n이 2면은 얘를 실행하는 거죠. 그거랑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 문장이 1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다시 얘를 검사할 필요가 없죠. 얘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같은 문장에서는 또 사실은
1인 경우에도 얘를 한번 실행하고 다시 여기서 조건을 또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1인 경우에는 이 조건만 따지고 2인 경우는 이 조건만 따지고 싶은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다 else를 붙여줌으로써 네, n이 1인 경우에는 여기만 실행하고 얘를 건너뛰고 2인 경우에는 여기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얘를 실행하지만 요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여기서 실행해버리는 됨으로써 우리가 검사 횟수를 한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 얘는 이제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래가지고 else if n이 3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다 3을 조건을 하나 더 넣죠. 3인 경우에는 곱하기 이렇게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곱한 결과 이렇게 실행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조건을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무는 요거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F5 네, 버그 해봐가지고 오류가 없다면 else if문 네, 성공했죠? 실행해보면 네, 부계정수 3과 5 네, 그래서 더한 경우 네, 끝났죠. 이거를 좀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를 한번 while loop를 불러가지고 계속 반복시켜 볼까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운 while문을 좀 이용해 가지고 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로 1 또는 2 또는 3 얘를 반복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를 while문으로 바꾸고 이 전체를 탭을 걸기 위해서는 네, Alt F8 해주게 되면 전체가 while문으로 묶이죠. 저 이거 이해했습니까? 네, 이 전체를 while문으로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래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행해 본다면 두 개의 병수 3과 5를 입력한 다음에 선택 더할 거냐? 그럼 2를 더하면 네, 3과 5 더한 건 8 맞죠? 뺄 거면 2를 하는 거죠. 이렇게 while문이 들어가는 바람에 반복을 하죠. 뺀 결과는 3과 5 마이너스 2죠. 곱하기는 3.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곱한 결과 12. 네. 그럼 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아무 조건을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1도 2도 3도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대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도 마찬가지죠. 1과 2와 3인 경우에만 네, 원하는 대로 되고 나머지 조건은 안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else if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else if문의 장점은 얘가 무한히 계속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else if 이렇게 해서 n이 4이면 뭐 나눈 결과 이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전부 나누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더블형으로 돼야 되니까 A, B를 더블형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n은 정수로 가야 되니까 n만 정수형으로 바꾸죠. n만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두 개의 실수 입력 이렇게 바꿔서 네 개를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개 실수 이렇게 해놓고 선택 4는 나누기 이렇게 해서 계속 네, 나누기 이렇게 해서 네, n이 4인 경우에는 나눈 결과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얘가 정수형이었으니까 scanf가 전부 이제는 lf로 바뀌어야 되겠죠. 더한 결과도 lf 네, 뺀 결과도 lf 이렇게 바꾼 걸로 해서 결과들을 테스트하는 걸로 또 문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의 자료형과 아직도 정수형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좀 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치가 않을 수가 있지만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이게 n이 정수형이니까 d, a, b는 실수로 바꿨으니까 이게 전부 lf로 바뀌어야 되겠죠. lf 네, lf 이렇게 바뀌면 여기는 실수 입력으로 하는 결과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는
8-3 4층 연산, 뭐, 네, 실수 4층 연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4층 연산 이렇게 바꿔서,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더블형으로 A, B, 그 다음에 옵션은 정수, 그리고, 네, 맞죠? 더한 결과는 전부 LF, 뺀 결과 LF, 곱한 결과 LF, 그 다음에 LF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전체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네, Y문으로, 두 Y를 써가지고, Y문으로 무한 반복하는 걸로 일단 바꿔보시죠. Y1에 분자로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을 자동 인벤트로 넣는다 그러면 Alt, F, 네, 8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솔루션, 네, 여기서 이거고, 솔루션 비트 해서 오류가 없나 확인해 보고, 네, 오류가 없다면,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이 히스 3으로 바꿔야 되겠죠? 수가 전환무 네, 히스 4층 연산 조건 이렇게 바꿔서 얘를 제거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류가 없나 확인해 보죠. 이랬을 때 이게 우리가 아까 A, B는 실수형으로 바꿨고 네, 실패가 나왔죠. 뭐가 잘못돼서 스캔 F에서 LF, LF, A, B 이렇게 있는데 네,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 못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면 링크 에러가 난 거는 대부분 창이 열려있을 경우에 나는 에러니까 네, 성공했고 실행해보면 네, 이번에는 3과 5 네, 이렇게 해서 저 옵션은 더한 거는 네, 8.0이 나왔죠. 이게 8.0000이 나오기 싫으니까 두 자리까지만 보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전부 두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이렇게 해주면 전부 두 자리까지만 보는 걸로 너무 길게 보면은 계산은 정확하게 하지만 표시만 여기서 모든 것은 표시 포맷이기 때문에 표시만 두 자리까지만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고 네,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미 오류가 이런 창이 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 갖다 주고 실행해보면 오류가 없어지죠. 그래서 두 개의 셀수 3과 5 그래서 더한 결과는 네 더한 결과는 8.0 뺀 결과는 마이너스 2 곱한 결과는 네 15.0 나눈 결과는 네 나눈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눈 결과 나왔네? 곱한 결과가 15.0 네 나눈 결과 복잡만 해놓고 여기를 나눈 결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슬래시를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를 꺼줘야 된다는 얘기죠. 컨트롤 파일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3과 5, 자, 더한 결과 창을 크게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뺀 결과, 곱한 결과, 나눈 결과, 네, 이렇게 정확하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뭐, 5 같은 걸 치게 되면, 이렇게 반복되죠. 자, 이럴 경우에, 1과 2와 3과 4가 아닌 경우에, 얘를 빠져나오는 걸로 바꿔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els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if가 안 붙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네, 브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while 루프를 아예 빠져나오는 걸 합시다. 네, 브레이크라는 명령은 어떤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명령이에요. 반복문은, Y문이든 for문이든 반복문을, 네, 빠져나오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보겠죠. 그러면, 해보죠. Ctrl F5. 이렇게 해서, 네. 아까도 이런 경우에는 얘가 떠 있는 경우에 오류가 난다고 했으니까 다 닫아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솔루션 빌드 해보고, 네, 브레이크 성공했죠? 드래그 5 해서, 네, 3과 7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했을 때, 곱한 더한 결과, 쉬운 다음에, 더한 결과는 11 거고, 뺀 결과는 마이너스 4, 곱한 결과는 21, 나눈 결과는 0.43, 5를 치면, 네, 빠져나왔죠. 브레이크를 빠져나왔죠.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 5, 6, 7, 8 계속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if문이 계속된다 그래서 sequential if라고 합니다. sequential if는 뭐라고요? if 하고 else if, else if, else if 맨 끝에 가서 else 그런 모든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else if 문, sequential if라고 합니다. 자,